자, 플러스는 실전 모의고사 19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 먼저 하고 시작해봅시다. 어려웠어요. 이게 쉽지 않았고 어려웠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틀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쉬운 것들은 다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쉬운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20번까지 잘 풀다가 21번 어렵고요. 22, 23도 잘 고르기가 힘들어. 그냥 지문이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헤매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 24번이 그나마 풀만하고요. 뒤에 29, 30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법 거의도 쉽진 않았다. 빈칸은 풀만했거든. 31번, 2번 풀만했고요. 괜찮았는데 이런 말 하기 싫지만은 조금 문제가 지저분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36, 7, 8, 9 그 문장 삽입 순서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비교적 쉬웠어. 그런데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오다 보니까 풀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풀다 보니까 또 틀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점수가 잘 나오기 힘든 그런 시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분석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30번부터 하겠습니다. 정리. insofar as 조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끝.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sympathize 공감하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하다 이런 느낌, 비슷한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어떻게 쓰냐면 뒤에 with 다음에 사람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공감을 하거나 사람을 동정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가 되겠고요. fail to 부정사 보통 실패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한 해석으로 이어질 거라고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fail의 명사형이 failur일 거니까 failur을 쓴 다음에 to 부정사를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실패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뭐 하지 못한다에서 명사형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깔끔하겠다. 알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안녕.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가볼게요. insofar as 뭐뭐 하는 한 주어가 동사하는 한 우리가 공감하는 한 어디에 공감하는 거냐면 victims가 희생자니까 그 희생자들에게 공감을 하는 한에 우리는 뭐 할지도 모르냐면 우리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뭘 공감하니까? 희생자를 공감하니까 그 상대편 가해자를 갖다가 비난하는 것이죠. 유엔이나 아니면 그 유엔의 회원국의 그 정부들을 갖다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됐습니까? 실패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fail이 to랑 같이 있으면 뭐뭐 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원국들의 정부나 아니면 UN 그 자체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냐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갭, 차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이의 갭이냐면 between 나왔으니까 A and B가 되지 않겠습니까? A and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볼게요. 인권의 이상, 인권은 이래야 되라는 그 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그 현실 세계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인권은 항상 존중돼야 돼 라는 이상이 있을 것이고 실제 세계에 가보니까 인권을 막 침해하는 거야. 그런 것 사이에 그 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by 뭐에 의해서? 단지 공감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 차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insofar as 뭐뭐 하는 한 우리가 희생자에 대해서 뭐 하는 한 공감을 하는 한 우리는 그 가해자에 해당하는 유엔이나 아니면 그 유엔 회원국의 정부를 비난할 수밖에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못한 거에 대해서. 약속은 뭘까 친구들? 인권을 잘 보장해줄게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차이, 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사이에? 인권의 이상과 인권 침해에 대한 그 현실 세계 사이의 뭐를 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공감에 의해서 혹은 뭐에 의해서? 법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끝. 됐습니까? 자, 문제 갈게요. 문제가 어렵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고득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틀리고 맞추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잘 보는 건 수능 때 잘 보면 돼. 알겠어?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적으로든 아니면 문제풀이 스킬적으로든 얻어갈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니까 맨날 하는 거지만은 어휘 고르는 거니까 일단 기준점은 보기는 그게 맞아 아니면 반대야 이 말이야. 정반이라고 됐습니까? 희생자야 가해자야? 공감이야 비공감이야?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없는? 바니어가 없는 인베스티게이션, 조사 같은 거, 연구 같은 것들은요, 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보기 분석, 두 번째가 일단 글의 흐름인데 문장 간의 연결성, 문장 간의 연결성을 조금 확인해보자. 이게 중요하다고. 문장 간의 연결성.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기준이 있는 빈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빈칸 문제를 풀듯이 빈칸에 비어있는 부분을 지문 내에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쓰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본문을 활용해서 뇌피셜 쓰지 말고요. 본문을 활용해서 답을 쓴다. 답 쓰기 이런 것들. 요 세 가지만 사실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There is 뭐가 있냐면 obviously 분명히 wide한 갭이 있습니다. 넓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이에? 약속인데 1948년도의 declaration이니까 어떤 선언이지 않겠습니까? 1948년도에 했던 선언과 인권 침해에 대한 실제 현실 세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 선언 때 야, 갭 없애줄게. 차별하지 않을게. 인권 침해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놓고서요. 인권이 실제로 인권 침해에 대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Insofar as 우리가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구들 인권 침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희생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희생자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한 우리는 유엔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회원국의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게 희생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빅팀이 있는 게 괜찮긴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라고요. 흐름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차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이에? 인권의 이상향과 인권 침해에 대한 현실 세계 사이에 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공감에 의해서. 잠깐만 친구들. 아까 앞에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의 갭이 느껴지면은 우리가 공감함으로써 이 가해자에 해당하는 유행 같은 걸 깐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공감하거나 법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잘 이해는 안 된다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앞에 sympathize가 있고요. 그게 명사형인 sympasy가 뒤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어지는 느낌 드실 거라고. 알겠습니까? 공감해줄 수 있지. 비난할 수 있지. 그런데 공감해서만은 뭐 할 수 없다. 이 갭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 느낌이라고. Rather 오히려 it requires 그러니까 여기서 investigation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잡으시면 좋은데 만약에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반대 의미가 있는 보기가 정답일 수밖에 없거든.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 테마가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간 중립적인 용어들은요.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보통 갑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보시면 오히려 그것은 뭐를 필요하냐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차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 뭐를 필요하냐면 조사를 해야 돼. 그래 공감한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죠. 이 느낌이야. 뭐에 의해서요? 다양한 사회적 어떤 사회과학에 의해서요. 뭐를 하는 조사냐면 어떤 원인에 대한 조사인데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정치적인 억압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대한 조사인데요. 국가의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들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런 조사를 갖다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조사를 꾸며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아무튼간 앞에 나왔던 공감이라든지 법적 분석의 이상으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 같은 것들, 억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상호작용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유엔은 도입했습니다. 뭐를요? 인권에 대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어디로요?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에 도입을 했습니다. 잠깐만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려워요.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걸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유엔이가 도입했습니다. 인권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이 플러스로 가는구나.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됐습니까? 인권에 대한 개념, 국제법이나 이런 정치학의 이런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이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봐봐. 하지만 분야인데 국제 정치학의 분야가 지배받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힘이 있는 그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선권이 없는 친구들이야. 뭐를 제외하고 인권을 제외하고는
other than이 제외하고니까 우선권이 없는 사람들이야. 잘 보세요, 친구들. 그러니까 봐봐. 인권을 제외하고서는 우선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인권 빼고는 우선순위가 없어. 인권 짱이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렉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유엔이가 인권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거야. 인권 한번 살려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라고요. 그러면 however가 나오는 순간 뒤에는 플러스가 이어져야 돼?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국제 정치학의 분야가 누구에 의해서 국가나 다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인권 짱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인권을 제외한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렉이 틀린 거라고요. 렉이 되는 순간 인권 이외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이니까 인권이 짱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요. 왜? 위에랑 흐름이 바뀌어야 하니까. 알겠어? 보기는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반대말이야? 렉 부족한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뜻이죠. 문장 간의 연결성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알면 좋긴 좋은데 그닥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 이어질 때 특히나 어떤 게 있을 때 그러냐면 특히나 연결사가 존재할 때 특히나 그래요. 알겠어? 앞에서는 이거를 플러스의 느낌으로 보다가 however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느낌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인권 이외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인권을 물러보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이 문제가 어렵죠. 왜냐면 사실 이 표현 other than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글이 읽다 끝나요. 뭔 말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간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구조독해에 대한 이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어휘도 물론이고요. 됐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 그냥 지워버린다. 왜요? 반대말이 없으니까 이런 스킬까지 가져가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문장 간 연결성을 확인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나 연결사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문장 간의 연결성이 뚜렷하니까 더더욱 정답에 대한 근거가 잘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볼게요. 이것은 leading feature, 주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인권 분야의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잠깐만요. 정부들인데 세계의 정부들이 주장하는 거야. 인권을. 하지만 높은 가변적인 지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독해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여기 뒤에 말은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친구들? 요 뒷문장 요거.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왜요?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다른 그 장치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게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정치가 아니라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한 특징이라고요. 인권 분야에.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매우 변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떨 땐 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권에 대한 걸 실현할 때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특성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해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사실상 문제를 풀 때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만큼 어려웠어요 여기가. 아무튼 간에 답을 고르실 때 뭐를 파악하자? 문장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자. 그래서 요 플러스 느낌에서 however로 바뀔 때 마이너스의 느낌을 잡지 못하셨으면 거의 찍었을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간 이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번 문제를 봤을 때 보기를 그거냐 아니면 반대말이냐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글 전체의 주제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장 간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하나하나 쫀쫀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문제고요. 됐습니까? 최대한 본문의 내용과 본문에 있는 글자를 활용해서 답을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 31번 갈게요. 뷰는 본다는 건데 친구들 A에서 B가 있으면 A를 B라고 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가 되고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친구들 뭐도 있냐면 C도 있고 AS, B 구조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 Regard도 있고요. Look upon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잘 나온다는 거 좀 적어놓으시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dapt인데 요거는 채택하다고 뭔가 선택하는 거 채택하다고 I를 갖다가 채택해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I를 갖다가 딱 채택해오는 거 입양하다죠. 이렇게 좀 보시고 왜 이게 갖고 왔냐면 단어가 어렵지 않은데 adapt 요거 됐어? 그 다음에 A가 붙은 거와 E가 붙은 거
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A가 붙으면 어디에 적응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dapt면 형용사로서 능숙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다른 뜻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째, autocratic 하면 독재적인, 이렇게 길어 이거. 독재적인 이라는 뜻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뭔가 extrinsic 하면은 외부인, 외적인, 외부인 이렇게 적겠습니다. 외부인. 됐습니까? 반대로 친구들 여기서 intrinsic 느낌이 오지. 요거는 지금 x니까 얘는 in이지 않습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얘는 내부적인, 내적인 혹은 내적이라는 게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선천적인 inborn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잘 나오는 어휘니까 필기해 두시고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아니라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길다. 봐봐. Theory X managers, Theory X 매니저들 말 그대로 됐습니까? According to McGregor, 이름 특이하네요. 맥그리거에 따르면 view ASB니까 간주합니다. 무엇을? 그들의 직원들을 as니까 게으른 것으로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쭉 보니까 기네. 게으르고 일을 싫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unprepared,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로 간주합니다. 됐습니까? 뭐 하는 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냐면 책임감을 갖다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needing to, 그러니까 1, 2, 3죠. 이렇게 needing to be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통제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eding to be made야. 됐어? 다시 needing to be controlled, needing to be made.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야. 뭐 하도록? 일하도록 좀 강요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간주한다. 이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ory X Managers는요. 지들의 이 직원들을 뭘로 보는 거야? 그냥 물로 보는 거예요. 레이시하다고 보고요. 일을 싫어하는구나. 강요해야 되는구나. 책임감 가지기 아직 어리숙하구나. 통제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Theory X Managers는요. 뭐에 따르면 맥그리거에 따르면 봅니다. 그들의 직원들을 게으르고 일을 싫어하며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요. 뭐 하는 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일하도록 강요될 필요가 있다라고 뭐 합니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분명히 매니저들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점. 무슨 관점이야? 우리 직원들은 그냥 애기 수준이야. 이렇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들은요. 뭐 할 것이냐면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을요? 독재적인 스타일을.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독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초점 맞출 거냐면 외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친구들은 게으르고 하니까 돈이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돈이나 주면서 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매니저들은 얘에 따르면 그들의 직원을 게으르고 일을 싫어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통제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일하도록 강요받아야 할 그런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관점을 가진 매니저들은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요? 독재적인 스타일을요. 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그리고 외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빈칸 갈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느낌의 문제냐면 친구들 뭐라고 할까? 문제가 어려워 쉬워.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기 가면 미칠 것 같아. 답이 안 나와. 그런 느낌이거든. 왜 그러냐면 정확한, 내가 늘 강조하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답이고 왜 Y 정답? 혹은 Y 오답인지가 어디에 근거해서 based on 지문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보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보기가 헷갈린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이 보기에 부합하는 말이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가볼게요. 일단은 빈칸이면 위에 있으니까 연결사만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바로 가도록 할 텐데요. 연결사가 여기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대조의 연결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Let's go! 더글라스 맥그리거란 사람이요. identified 확인했는데 두 가지 뭔가 별개의 뚜렷한
매니지먼트 뷰스 경영 관리 관점을 갖다가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빈칸의 관점이야. 그러면 타겟팅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타겟팅. 그러니까 빈칸에 대한 두 가지 경영 관점, 혹은 관리, 경영 관리라고 할까? 경영 관리 관점. 그러니까 뭐에 대한 관점을 가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그는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빈칸에 있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Theory X와 Theory Y라고 부릅니다. 빈칸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갖다가 Theory X 관점, Theory Y 관점이라고 보는구나. Theory X 매니저는 이 사람에 따르면 그들의 직원들을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감 없고 그 다음에 통제받아야 되고 일하도록 강요받아야 되는 그러한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패급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Clearly 분명하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매니저들은요. 독재적인 스타일의 리더십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보상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글이 어렵진 않습니다. 맥그리거가 믿어요. 반면에 매니저들인데 이번에는 Theory Y네 친구들, 그쵸? Y Theory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은요, 매니저들은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들은 믿는데요, 워커들이 did enjoy, 정말로 즐긴다고 그들의 일을. 그 다음에 그 일하는 걸 갖다가 내추럴하다고 본대요. 뭐만큼 쉬거나 노는 것만큼 내추럴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Theory X는 직원들을 좀 폄하하는 느낌의 매니저고요. 됐습니까? Theory Y는 일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워커들. 그 다음에 일을 쉬는 거나 노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Theory X와 Y는 직원을 갖다가 뭐 하는 방식이야? 직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호라. 좀 더 읽어볼게, 친구들. 이해는 됐어, 우리가? 그들은 아까 Theory X와 다르게 책임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의적이면서 그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고요. 어디에? 기여하는 것에 아이디어와 생각에. 뭐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각이냐면 일과 연관된 문제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내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솔루션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내적인 만족감, 성취감 같은 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목해야 할 바로 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맥그리거의 연구에 대해서 이거예요. 그가 did not suggest,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의 workers, X와 Y에 해당하는 두 가지 타입의 워커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게으른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냐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워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그 경영 관리진의 이 태도가, 됐습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이론에 의해서 묘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영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친구들 보세요. 이게 글이 어렵진 않지만, 글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빈칸에 멀넣지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알겠어. Theory X는 직원을 좀 무시하고 폄하하고 좀 게으르게 보는 거. Theory Y는 뭐야? 직원을 좀 창의적으로 보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두 가지 경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직원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선생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보기를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본인들께서 지문을 이해한 데에 반해서 사실 문장에다가 뭘 써야 되지?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보기를 보고서 힌트를 좀 얻어보자고. 됐습니까? 가볼게. 1번부터. 보시면 worker, 그쵸? 직원 그 자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받는지에 대한 두 가지 경영 관점이다. X야 세모야. 나는 괜찮다라고 봤어요. 일단 직원들이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모티베이트 받는지 잠깐만 두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상적인 리더십이야. 맞아, 틀려? 리더십이 소재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경영 관리, 뭐에 대한? 이 직원들에 대한 그거지. 이게 그 리더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책임감과 어떻게 그것을, 그 책임감을 encourage, 격려할 수 있는지. X야 세모야. 봐봐, 친구들. 잠깐 놔둘게, 이것도. 잠깐만요. 또
리더십 아니라고요. 그 리더십의 영향력, 뭐에 미치는 개인적인 어디에, 워커에 미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따라서 직원들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직원을 생각하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리더십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workers고요. 어떻게 그들의 수행을 평가하는지 이것도 좀 이상한데 왜냐면 얘 괜찮아. 근데 얘 뭐야? 데이가? 데이는 앞에 보시면 친구들 여기 빈칸에 데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복수명사가 views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아닐 거 아니야. 관점이 평가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가 얘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네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말이 안 돼요. 두 개가 좀 비슷한 말 같은데 친구들 결론적으로는 1번이 맞습니다. 왜냐면 책임감이라는 게 두 번 나와 본문에. 봐봐. 책임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는데 볼라니가 또 안 보여. 여기 있죠. 그 다음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나오는데 이 글의 소재는 책임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책임감이 없고 책임감이 있고로 비교하긴 합니다. theory X와 theory Y에서. 근데 얘는 주제가 될 만큼의 큰 포인트는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러니까 얘도 말은 돼. 그런데 얘가 들어가는 수가 너무 지엽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고요. 리더십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예 소재가 부합하지가 않아요. 왜? 경영관리인이 사장이 직원을 평가하는 그 느낌을 보는 거니까.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워커들,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직원이 즉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시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동기부여를 받는지 잘 보세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디 있냐면 이 사장이 뭐 하냐면 잠깐만요. 사장이 여기서 외적인 보상, 돈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휴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heory X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이런 외적 보상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ory Y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면 뭐에 동기부여 받니? 그쵸? Intrinsic needs 아니겠습니까? 충족시키는데 내적인 어떤 충족 같은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만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야. 쌤도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 모르겠다. 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씩 지워가면서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느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본문에 뭐가 쓰여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 포괄적이나 너무 지엽적인 것들 지워주셔야겠죠. 주제를 포괄하면서 그러면서 본문에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시면 당연히 1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잠깐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36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straightforward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간단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쭉 앞으로 뻗어 있는 거니까 단순해 보이는 거죠. 간단하거나 단순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있니? disperse 하면 흩어지다. 이 뜻이에요. 흩어지다. 뿔뿔이 흩어지다의 느낌. 그 다음에 형용사 형태로 쓰면 dispersing. 지금 본문에 나온 표현이 이건데요. 이건 흩어져 있는 이런 뜻이야. 흩어져 있는. 흩어져 있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 형태죠.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나오는 형태인데요. 봐봐 친구들. 이거 자주 하는 건데 명사가 이렇게 있고 전치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가장 쉬운 방법 초급자 무시한 다음에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하시면 이 명사를 얘가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대신 받는 명사란 말이야. 이 선행사를 여기에 대신 받아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넣어요. 그러면 이 형태가 이 명사가 이 위치 자리에 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를 띄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전치사 명사를 해석한 상태에서 그냥 편의상 이 명사에서라고 하겠습니다. 명사에서 혹은 명사로부터 명사까지 명사와 함께 명사 내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거나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3이고 고득점을 향해 가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냥 쌩까지 말고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명사를 갖다가 이 대명사 자리, 관계 대명사 자리에 넣은 다음에 전면구 해석 처리한 상태에서 주어 동사 일자고 됐습니까?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은 해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면 전명구 전치사 명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죠? 연습 좀 해볼게요. 봐봐. 필기하시고 너무 빠른가? 뭐가 있냐면 there are economic systems 경제 체계들이 있습니다. 됐어? 그런 다음에 그냥 지우고 가도 되거든? 근데 이 경제 체계가 명사 아니야? 선행사 아니야? 그럼 넣으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그 경제 체계 내에서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경제 체계 혹은 그 경제 체계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딱딱 끊으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이 전반적인 이 완전한 온전한 의미를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하나 더. Many authors, 많은 작가들이요 만들고 있는데 뭘 만들고 있냐면 fairy tales, 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동화 속에서 heroes, 여자 주인공들이 더욱더 활동적인 그런 동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가라고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정확한 만큼 글이 잘 보일 것이고 그게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 그럼 맞출 거라고.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대충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거 가지고 확실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문제 가겠습니다. 문장이죠? 미안. 문장 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resident bird야. 무슨 말이야? resident 거주자지. bird는 새고요. habitat는 그냥 서식지. 선택일 것이고 됐습니까? resident는 거주하고 있는 새야. 무슨 새야? 텃새. 그래요. 텃새의 서식지 선택은 텃새가 서식지를 선택하는 것이요. is 뭐냐면 seemingly 겉보기에는 straightforward 뭔가 단순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단순한 과정 속에서 이 말이죠. 단순한 과정 속에서 그 어린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체 됐어요? 단순한 과정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체인데 어떤 개체냐면 컴마니가 좀 묶어주시고 push it away 밀려난 개체가 되겠습니다. 누구로부터? 그것의 출생지로부터 밀려난 새들이야.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심지어 부모나 그들의 이웃에 의해서 출생지로부터 밀려난 그 흩어져 있는 어린 개체들이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냐면 이동을 한다. 이 뜻이야. 이동합니다. 됐어요? 언제까지 이동하냐면 until it 그것이 찾을 때까지 무엇을? place 장소를 찾을 때까지. 어떤 장소냐면 where it can 그것이 뭐 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그 새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 친구들? 다시 한번 텃새가 서식지를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겉보기에는 간단한 과정처럼 보인다는 거 됐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냐면 어린 그 집을 나온 어린 흩어져 있는 그 텃새가 어떤 새냐면 출생지로부터 밀려난 거지. 누구에 의해서? 부모와 이웃들에 의해서 그 밀려난 그 새가 움직이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장소를 내가 있을 장소를 찾을 때까지. 근데 그 장소가 경쟁해보니까 살만한 것 같아. 여기서 머무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성공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 텃새의 필요, 어떤 수면이라든지 그런 것들 생활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찾을 때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잘했어요. 36번 문제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으나 매우 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보시면 방금 읽었던 문장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다시 보라니까 좀 어색하네. 그죠? 다시 또 하려니까. 텃새 서식지 선택은 겉보기에는 간단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요. 어린 흩어져 있는 새들 근데 이 친구들이요. 부모나 이웃들에 의해서 출생지로부터 원래 고향으로부터 떨쳐져 나온 이렇게 밀려 나온 그 새가 움직입니다.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장소를 찾을 때까지요. 어떤 장소요? 그것이 성공적으로 그것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을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A인지 B인지 C인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몇몇 경우에서 서식지인데 가장 최고의 기회, 뭐에 대한 거냐면 생존에 대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식지가 똑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도 있대요. 어떤 서식지와 제공하는 가장 높은 번식 능력을 제공하는 서식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X야 세모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서식지라는 소재가 일치한단 말이야. 그런데 생존에 대한 서식지가 번식에 대한 서식지, 번식은 왜 나오지? 하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약간 건너뛰는 느낌도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틀리진 않은 것 같은 게 서식지가 있긴 있으니까 좀 애매하다. 그래서 세모라고 좀 하겠습니다. B. 따라서 많은 텃세 그 종들의 개체들이 뭐랑 마주할 때 어떤 적합한 이득, 통제권에 대한 적합한 이득, 뭐에 대한 통제냐면 생산적인 브리딩 사이트,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번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을 직면했을 때 어렵다 여기. 직면했을 때 강요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을 밸런스 맞추라고요. 무슨 말이야? 여기 문장을 잘 해석하셨으면 거의 기적이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여기는 브리딩 사이트는 번식하는 지역이니까 조금 갑자기 번식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음표야. 해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그런 느낌인데 한낱 희망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C를 가보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needs가 보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러한 needs. 잠깐만 우리가 기억 속에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needs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C로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요. 그럼 잽싸게 A나 B의 마지막 부분에 이 needs라는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아 고맙게도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제시문과 붙을 수밖에 없는 게 뭐에 따라서 이 힌트에 따라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얘인지 모를 때는요. 처음에 읽을 때 긴가민가 하다가 얘가 맞다는 확신이 100% 드는 순간 이게 딱 맞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C를 먼저 쭉 읽고요. A인지 B인지를 골라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필요성이 뭐였지 근데? 자신이 그 살 공간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음식과 주거지만을 포함한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둥지를 트고 살려면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쉘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어린 개체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정착해야 합니다. 주거지에 어떤 주거지냐면 뭐뿐만 아니라 생존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거, 생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번식의 필요성, 번식의 욕구 또한 뭐 할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텃세의 서식지라는 게 당연히 뭐를 보장하고요? 당연히 생존을 보장함. 과 동시에 뭐까지 있어야 돼? 번식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이 돼야 된다. 이거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여기서 번식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골 때린 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A로 가도 말이 되고요. C로 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C까지 만든 상황에서 A로 갈지 B로 갈지가 좀 어렵다. 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구들 봐봐. 여기와 여기에 뭐가 지금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단서가 없죠. 뭐 빼고는 더스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thes처럼 확실하게 느낌을 딱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하시냐면 여기서 해석상 순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시간상 혹은 논리상 순서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면요. 순차적인 느낌.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동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논리상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은 원인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해야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인식하시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소재도 비슷하고 하는 말도 비슷한 것 같고 위상도 비슷한 것 같아. 뭐가 뭐 더 크고 작은 게 안 느껴져. 그러면 시간상, 순서상, 이야기의 순서상 이게 순차적인 느낌이 어디가 먼저인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문제와 해결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잘 봐봐 친구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몇몇 경우에서 서식지인데 최고의 뭐에 대한? 생존에 대한 뭐를 제공하는 것이, 생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게
번식하는, 다시 재번식하는 가장 높은 능력을 제공하는 서식지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생존은 좋은데 번식에는 안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 번식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 필요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많은 그 텃새 종류들의 개체가 뭐랑 직면했을 때? 잘 보세요. 적합성에 대한 이득, 적합한 이득이야. 통제에 대한 뭘 통제할 수 있냐면 이 브리딩 사이트, 번식 그 지역, 생산성이 좋은 그 번식 지역에 대한 통제, 즉 번식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직면했을 때 강요받는 거야. 비용을 균형 맞추라고요. 어떤 형태로 더 낮은 non-breeding survivorship, 그러니까 좀 더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 생존할 수 있는 더 낮은 가능성의 형태로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번식기에 대한 기회가 좋으면 생존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밸런스, 비용을 갖다가 희생하라, 밸런스를 맞추라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뭐 함으로써? 특정한 서식지에 남아 있음으로써 가장 높은 번식기의 성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할 수 있으니까? 생존이 돼도요, 번식기가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가 번식기가 좋으면 생존 가능성이 낮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기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인과관계로 쭉 내려가는 거니까 A, B 형태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소재가 비슷한 것 같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해석상 어려우면 시간상 혹은 논리상 원인과 결과, 문제 해결 이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한 번 더 인식하시죠. 알겠습니까? 자, 36번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문제 칠판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39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첫 번째 substitute 보시면 요거는 대체자, 우리가 후보 선수를 갖다 서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substitute의 요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자 아니면 동사일 때는 대체하다가 되고요. 대체하다. 그 다음에 요번 그 지문에 쓰인 의미는 대체하는 것, 이렇게 약간 동명사적인 느낌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다. 이 컨셉이 중요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명사를 쓰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고, 맞아?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쓰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응용을 좀 해보자고 친구들. 보시면 요 명사를 갖다 어디다 넣어야 돼? 요 명사를 갖다가 여기 있는 흠자리에 쏙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명사로부터 됐어. 그 명사로부터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그래요. 넣어서 그 명사로부터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 휘뚜루마뚜루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사를 그 관계대명사 자리에 넣어가지고 전명구 처리한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 컨셉으로 가자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보시면 but가 나오고, 그러나 우리의 조언 헌팅이 뭐야? 헌팅, 뭔가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언을 구하는 그 행위가 is 뭐냐면 substitute, 대체하는 것입니다. 뭐를 대체하냐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그 행동을 대체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 내가 직접 하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행동을 갖다가 대신한다고요. 너가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것이. and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뭐 하는 걸 수도 있냐면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뭘 바라고 있는 거냐면 the people, 사람들인데 from whom이니까 얘를 갖다가 요 흠자리에 넣어. 그럼 from whom,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괜히 이거? 사람들인데 여기는 다른 색으로 써야겠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will actually, 실제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 됐습니까? 무엇을?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그 행동에 대한 대체라고요. 됐습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이 행동할 거를 대체해서 혹시라도 너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네가 다 해주면 안 돼? 이런 약간 야리끼리한 마음을 먹고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희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을 해주기를 희망하는 걸 수도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됐습니까?
자, 바로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요 문장이 제시문 나왔는데 잘 보세요, 친구들. 여기에는 but가 있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위치는 앞이랑 뒤랑 흐름이 뒤집어지는 위치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어딘가에 뭐가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말 뭐야? 단절이 있을 거야, 단절. 단절을 좀 보면서 가자. 지금은 논리상 갑자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자기 딱 끊기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는다고요. 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단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참 좋은 게, 단절의 반대는 뭐야? 연결 아니겠습니까? 단절이 느껴지지 않는다, 즉 연결성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연결성, 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야? 얘는 오답 아니야, 그치? 연결되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니까 답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하나씩 단절을 느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나갈 때 연결되는 거 맞아? 혹시 끊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잘 맞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얘는 정답이 아니구나로 가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5번까지 봤을 때 단절을 못 느꼈다 할지라도 몇 개는 지워져 있을 거니까 그 지운 것들을 제끼고서 남아있는 것들만 뭐를 한다? 그 다음부터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석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나, 친구들? 근데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연결사, 특히나 but 같은 크리티컬한 게 있으면 논리적인 흐름이 분명히 빠지는 곳이 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느끼면서 읽어보자고. 알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행위는 행동에 대한 대체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는 아마 희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일을 해주기를 희망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봐봐, 근데 여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조언을 구하는 행위가 행동에 대한 대체고, 우리가 약간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너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거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사실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제시문이 마이너스니까 요 앞에는 플러스적인 느낌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이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에 뭐가 들어간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풀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뭐가 있냐면 false belief,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procrastination, 뭐가 되겠습니까? 꾸물거림, 밑에 주석 있어요. 꾸물거림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Do you feel that? 여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 볼 게 없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쭉 이어지면서 질문을 던지는구나. 너 느끼니? 너가 second opinion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니? 뭐 하기 전에, 너가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second opinion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의견. 내 의견이 first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some of us, 우리 중에 일부는 느끼는데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뭐 할 필요성이냐면 물을 테스트해본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좀 정세를 살펴본다. 사정을 본다. 이런 거죠. 협동할 필요성, 그 다음에 컨설트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얻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Sometimes, 때때로는 이것은 뭔데요? 이것이 smart한 것이래요. 똑똑한 것, 좋은 것이래요.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물을 테스트해보고 사정을 좀 보고요. 협동하고 자문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디스가 받으니까 원래 처음에는 단절이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면서 가지만 단절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잘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는 오답이구나, 정답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왜? 디스를 정확하게 위의 문장이 받아주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닐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어때? 그냥 묻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것도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하기에 똘똘한 것이다. 이를테면 뭐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게 스페셜리스트 엑스퍼타이즈니까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을 할 때는 뭔가 조언을 구하고 테스트 워러하고 콜라보레이트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요. 됐습니까? Rather like a child.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소 아이처럼. 어떤 아이냐면 helping, ask for helping. 그러니까 help를 갖다가 요청하는 뭐에 대해서, 그의 숙제에 대해서 요청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더 잘 equipped, 갖춰진 누군가죠. 됐습니까? 우리보다 뭐 할 누군가냐면 그 일을 맡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친구들.
어때? 마치 그나 그녀의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어린 아이처럼 당신이 당신보다 그 일에 대해 잘 갖춰진 누군가를 찾고 있다. 무슨 말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나 대신 내 이 일을 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띠용하지. 왜? 앞에는 이거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 마냥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 줄 걸 찾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의 느낌이 생긴단 말이야. 뒤에 볼까? 당신의 꾸물거림. 지금 이게 당신의 꾸물거림 아니겠습니까? Like this. 꾸물거리는 습관인데 이것과 같은 이게 뭔데? 앞에서 네가 하면 되는데 어린애 마냥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 찾는 거. 이게 꾸물거림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여기도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은 게 4번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단절을 느끼면서 가. 근데 너무나 연결이 부드러워. 심지어 이렇게 디스 같은 지시어, 연결사, 뭐 대명사 같은 게 있으면 확실하게 연결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오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플러스의 느낌에서 마이너스 느낌으로 단절이 발생하는 4번을 찍으시면 되는데 그 근거가 앞에 버트가 있었으니까 얘는 분명히 흐름을 단절시켜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니 앞에는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것을 찍으면 되겠다. 그리고 정답을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다시 읽어볼까? 하지만 조언을 구하는 행위가 행동에 대한 대체인데요. 당신이 아마도 더욱더 사람들한테 바라고 있을 거다. 사람들인데 당신이 조언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랑 여기에 있는 아이들 마냥 뭔가 숙제를 도와달라는 아이들 마냥 너가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군가 너희를 대신해줄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트가 들어와서 그 문장 흐름을 그대로 이어줘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자, 시험을 보시면 친구들 블라썸 모의고사를 보면 친구들 이런 말 많이 해요. 맨날 얻어맞는 느낌이다. 진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을 준비하는 것이지 블라썸 모의고사 잘 봐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할 때 어렵게 연습을 좀 하시고 대신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렵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려운지를 분석해보는 거 알겠습니까? 시험 보는 건 70분이지만 이거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느끼려면 다시 시험지를 펼쳐놓고서 어떤 게 어려웠는지, 왜 어려웠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지 다음에 시험을 볼 때 혹은 실전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험 보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없는 문제들까지 좀 다시 복귀하면서 그 과정을 좀 지나오시면 훨씬 더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연습에 나오는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잘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잘 보면 좋죠. 좋은데 어쨌든 간 실전에서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때까지 우리의 에너지와 기를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포인트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답 분석이니까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